여기 목 찌글찌글하죠? 20대에서 이런 목 절대 없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차기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박주신 군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던 양승호 박사와 김우현 치과 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몇 번씩 기일이 연기되었다가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나 하는 시민 여러분이 많으실 텐데요. 간략하게 그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신 군이 2011년 12월 하순경에 현역 판정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월경에 강용석,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강용석 의원이 보충역 판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2012년 2월 22일 날 박주신 군이 세브란스 신촌병원 4층 MRI실에서 MRI를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자생병원 MRI의 피사체와 세브란스 MRI실에서 촬영하였던 피사체의 MR 영상이 동일하다라고 판정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평생 영상의학과 영상학 박사로 그리고 또 의사로 평생을 봉직했던 양승호 박사가 그 영상을 보고 신문에 난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의 MRI 골수 형태는 20대 청년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한편 대구에 있던 김우현 치과 원장도 자신이 수십 년 임상 경험에 비추어서 그 자생병원 피사체가 그 구외 엑스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밖에서 얼굴을 찍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치아 형태가 나옵니다. 그 치아에 아말감으로 14개를 아말감을 떼었는데 그 아말감 떼온 형태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거에 비추어서 서울 중산층 자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그 두 분들이 꾸준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의혹 제기하는 기간 동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반박을 하지 않다가 세월이 2년 더 지나서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고발 의뢰를 중앙선관위에 고발 의뢰를 하고 중앙선관위가 고발을 하여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하여서 검사가 2014년 연말경에 기소를 해서 2014년 12월 중순경부터 공판기일 준비 절차를 거쳐서 2015년 1월부터 1심 재판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17일 날 양승호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 전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고 지금 항소해서 2016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항소심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복잡해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쟁점별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쟁점별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병역 의혹 문제, 병역 문제는 지금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또 공화국 시민으로서 이 병역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여야 또는 우익 좌익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라든지 성향을 떠나서 한번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쟁점에서는 추후 저희가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으로 한치의 의문의 여지도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박주신 군이 신체 검증 및 영상 촬영에 응하는 것입니다. MRI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치아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한번 촬영을 하면 한 점의 의혹 없이 깨끗하게 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양승호 피고인과 김우현 원장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들이 그 촬영 결과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 두 피고인들은 의사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자진해서 실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박주신 군은 2014년 10월경 출국한 이후에 지금까지 귀국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귀국한 흔적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좀 있으면 만 5년이네요. 만 5년 가까이 귀국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신체 검증 및 감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
재판부께서 박주신 군에 대한 기일 소환장 및 증인 소환장이 송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증인신문 기일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증인신문 및 신체 검증 감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회 정도 송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 쟁점은 2012년 2월 22일 여러분들도 한번 쳐보십시오. 채널A 영상이 있습니다. 그 채널A 영상에 나타나는 청년이 검찰과 박원순 시장 측은 그 채널A 영상에 나타난 청년이 박주신 공인이라 주장을 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청년은 4층 MRI실 유리 정문을 통하여 MRI실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엄상익 변호사님이 2014년 9월 24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엄상익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과 경기고등학교 동문이시고 가까운 사이이죠. 그날 참여한 것도 박원순 시장이 입회를 신청해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입회인으로 참여했던 엄상익 변호사가 1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먼저 도착을 해봤더니 아직 박주신 군은 도착해 있지 않았고 서울시 보좌관들에게 박주신이 언제 어떻게 오냐 했더니 일반인들이 다니는지 아니하고 의사들만 다니는 작은 통로로 데려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엄상익 변호사가 MRI실 옆에 붙어있는 작은 쪽문을 열어보니 그 뒤에 비상문으로 통하는 작은 통로가 있다면서 확인을 했고 얼마 후에 그 작은 쪽문을 통해서 박주신과 서울시 보좌관이 들어온 것을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박원순 시장 측이 설명하는 유리 정문을 통하여 들어왔다고 하는 그 채널 A의 영상에서 나오는 청년이 들어가는 통로하고 엄상익 변호사가 말씀한 진입 통로하고 통로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사건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증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 피고인들이 1심 공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판 2회 기일에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채널A에 나오는 그 청년은 박주신이 아니고 진짜 박주신은 뒷쪽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라고 하는 걸 2회 공판 기일에 주장을 했고 약 한 6개월 지나서 엄상익 변호사님이 나와서 그 저희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재판부와 검사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2월 22일 오후 2시경 촬영을 할 당시에 서울시 직원이 청년을 2명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 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검사님도 놀라고 재판장도 놀라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연히 저희가 주장했던 것을 뒷받침한 진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었죠. 그래서 검사가 몇 번 반복해서 묻고 재판장님도 반복해서 묻고 주심 판사도 다시 묻고 본 변호인도 다시 묻고 7번에 걸쳐서 물었습니다. 7번에 걸쳐서 물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진술을 번복합니다. 특히 그 신문 과정을 보면은 저희가 다음에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약간의 유도신문적인 성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상익 변호사는 시종일관 자신이 본 것은 분명한 것은 사람 어깨 하나 반 정도의 작은 쪽문으로 들어온 것을 분명히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주신 군이 그 쪽문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증언은 엄상익 변호사만 한 것이 아닙니다. 2월 22일 날 오후 2시경 세브란스 병원의 이모 교수님이 영상학과 교수님이다. 교수님이 그 쪽문 맞은편에 있는 영상 판독실에 가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보안 요원들한테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 하니까 영상 판독실에 간다 해서 가십시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영상 판독실과 그 쪽문이 마주보고 있거든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저 맞은편에서 어떤 청년과 그리고 그 청년을 둘러싸고 있는 남자 17명이 그 쪽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주장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세브란스 이모 교수님이 진술한 것과
이메일 진술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엄상익 변호사가 말한 게 세 가지가 다 일치합니다. 이 세 사람은 한 번도 의사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나보지도 않았고 의견 교환도 없고 친분 관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묘하게 다 일치했죠. 재판부가 그거를 배척하는 판시를 했는데 그 판시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 청년들이 박주신 군이 귀가할 때 안내하기 위한 통로를 확인해 보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거를 착오한 것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그때는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세브란스 홍보팀 직원들이 박주신 군이 촬영을 마치고 귀가할 때 번거롭게 기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통로를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전 11시에서 11시 반이에요. 그리고 촬영이 한참 진행되던 2시 반 이후의 일입니다. 그거는 세브란스 홍보팀 직원들의 진술에서 저희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수차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이고, 지금 문제가 된 2시경에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수사기록과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반해서 세브란스 홍보팀 직원들이 진술에 반해서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일에서는 재판부께서 국제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서 박주신 군이 영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또는 다른 외국에 있는지 우선 파악을 하고, 그 외국 법원이 국제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서 현지에서 신체 검증과 감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신청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신청서를 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